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장마철 폭우로 우리나라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부디 구독자분들의 가정과 주변이 안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XRP 홀더 분들은 리플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리플의 호재는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펀드멘탈이 얼마나 굳건해질 것인지 분석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대요.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는 리플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다음 순서로 리플은 미국에서 IPO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 인터뷰에서 존 드튼 변호사 역시 리플이 완전히 소송에서 승리한 이후에 1년 내에 상장이 될 것이고 그때 리플의 가치가 결과적으로 1000억 달러, 약 1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1000억 달러면 구글 시총의 약 8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상장 직후 이 정도 수준이면 꽤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브래디 갈링하우스나 그리고 존 드튼 변호사나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은 우선 리플의 IPO는 소송에서 완전히 승리한 이후에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토레스 판사의 1차 판결이 나온 것이고 리플이든 SEC든 항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 항소가 진행되게 되면 IPO의 진행 시기는 그만큼 미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리플이 우선 이번 판결이 항소로 가지 않기 위해서 SEC와 합의를 시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 밖에서 IPO를 시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플이 SEC와 합의를 시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시도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라는 것은 불리한 쪽에서 시도를 하거나 혹은 승리한 쪽 입장에서 지금 얻어낸 승리들보다 더 큰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그마한 승리를 내어주면서 합의를 유도할 텐데요. 리플의 승리는 사실상 리플을 넘어서서 이 업계가 근본적으로 꼭 쟁취하고자 했던 승리인 만큼 합의를 위해서 절대 내어줄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기관에게 판매한 금액에 대한 벌금을 이만큼 우리가 더 물 테니까 항소는 없는 것으로 하자 이런 것도 있을 텐데요. 저는 둘 다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미국 내에서 IPO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항소 소요 시간에 대해서는 존 드튼 변호사가 언급했듯이 항소를 통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리플이 미국 내에서 IPO를 3년 이후에나 진행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특히 유럽 같은 나라에서 IPO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사실상 그것을 알 수도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IPO는 리플이 미국 내에서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될 수는 있는데요. 현재 기관에 대한 XRP 판매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지금 당장 뭔가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기에는 IPO가 3년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번에 미국 내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확한 판결을 받은 것을 차라리 레퍼런스로 삼아서 타 국가에서 더 활발하게 사업 활동을 하고 또 IPO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귀중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다른 나라에게 뺏긴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는 리플이 재판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항소에 대해서 리플과 SEC 입장 정리가 명확히 안 된 만큼 IPO에 대한 이야기는 리플사의 구체적인 그림은 그 이후에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EC와 코인베이스 소송 관련된 내용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사가 코인베이스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즉 코인베이스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기업이 상장이 되기 위해서는 상장 조건이라든지 사업 운영 방향 등등에 대해서 규제기관, 즉 미국에서는 SEC의 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코인베이스도 역시 SEC 심사 및 승인을 받았을 테고, 그래서 XRP 애호가들은 코인베이스가 상장하고 싶어서 상장 직전에 SEC가 기소한 리플의 XRP를 상장 폐지했다라고 비난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코인베이스의 현재 입장은 본인들은 심사를 받을 때 이미 다 신고서에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들어간 내용인데 왜 이제 와서 SEC가 미등록 증권을 등록하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했다고 코인베이스를 기소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하물며 암호화폐 관련해서 규정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1년 전부터 코인베이스는 SEC에게 요청을 했었는데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신고서에 그들이 하는 일을 적었고 그리고 상장 승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 즉 판사가 보았을 때는 미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사가 보기에도 코인베이스 입장이 이해가 가는데 SEC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게르게실러 위원장은 인력 충원을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제 정부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패를 통해서 지식을 얻어가는 것이 SEC의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재와 자원을 더 중요한 곳에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최근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 결과에 따른 SEC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즉 SEC가 항소를 하더라도 약식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고 항소를 하더라도 준비하는 데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따라서 SEC가 항소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다고 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더 빠르고 비용 경제적으로 송금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왜 이 ODA 서비스가 투자 계약에 적합한 건지는 아직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독자분들 혹은 법률 전문가분들이 계시면 설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XRP 자체는 디지털 자산이고 증권이 아닌데 판사가 ODA 등 기관 등에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정리해야만 하는 의회의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를 위해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이 있듯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합법적으로 로비를 더 활발하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로넥트 암스테르담 거래소에 비트코인 ETF를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지난해 7월 비트코인 ETF를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FTX 붕괴 등으로 상장 계획이 연기되어서 이번 달에 이제 상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유럽의 시작이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